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일단 월요일장에는 마틴 루터 킹의 데이로 하루 휴장했지만 이번 주 시장 기지개를 켜면서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진했던 흐름 때문에 이번 주 장 잘 갈지 사실 걱정도 됐지만 오늘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한번 살펴주시죠. 네, 1월 시장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처음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1.5% 올랐고요. 러셀 2000도 1.3%. 유가도 한 1%, 금값고 또 한 1840달러 수준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다지 하면 긍정적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적 따로 주가 따로지만 여하튼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된 제넷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죠. 물론 이제 의회에서 결국 청문회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국회 나오고 제넷 옐런 전 집에서 화상으로 랜선으로 청문회를 했는데요. 결국 다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부양책을 여전히 자기도 지지하고 그리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죠. 금리 이런 것들도 뭐 자기가 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 금리도 지금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확인됐을 뿐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제넷 옐런 의장의 전 의장이죠. 현재 재무장관 지명자인데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더 추가적인 개선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좀 반등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재료가 되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많이 조정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장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 자체는 시장 대비 좀 예상 대비 부족했는데요. 주가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오늘 정규장에서 결국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됐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 특징주가 있다면 오늘도 제너럴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죠. 크루즈라는 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도 뭐 300억 달러 엄청난 규모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GM과 크루즈의 최우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역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겠다. 이런 뭐 서로 얘기하는 소위 파트너십을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GM이 오늘 주가가 또다시 8~9%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오늘 주가 나름 반등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매도해서 매수로 2단계나 주가를 급상향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경기 회복되고 여행도 다시 늘어나게 되면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한다는 얘기죠. 카드 매출이 빠른 회복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 반등의 주역은 오늘 정규장에서 역시 페이스북과 구글인데요. BMO에서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도 32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구글은 키뱅크에서 2,000달러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요. 오늘 구글이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구글, 페이스북의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적을 가장 주목했던 게 넷플릭스였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는데 일단은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했거든요. 자, 이런 소식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가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당 일가 매출은 예상이 못 미치거나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이익이 1.19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39달러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 나왔는데요. 이제 넷플릭스는 발표된 실적 이익이나 매출보다는 결국은 가입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647만 명이 예상됐었는데 850만 명으로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분기는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 이전에 자사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됐겠고요. 사실 또 하나 이런 것도 뭐 자사주 매입 분명히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순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그 자기네 의지라기보다는 가입자는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번 올해는 영화나 그 스튜디오 같은 거, 촬영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영화 제작에나 드라마 제작에 돈이 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금 흐름이 올해 3분기 연속으로 플러스였고 4분기에는 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요. 회사 측에서 오늘 2021년에는 순현금 흐름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순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투자나 어떤 재무적 어떤 현금 흐름을 보존 못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펀드레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외부에서 차입을 많이 했는데 외부 차입도 더 이상 없다는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의 가장 큰 견인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물론 정규장에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뭐 11%, 12%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넷플릭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구독자 수 너무 많이 늘었다 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뭐 오늘 어쨌든 이런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참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외신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약세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왔을까요? 네, 다시 한번 미리 정리드리면 이제 월가에서 조정과 약세를 하는 거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이고요. 20% 약세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평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9개월에 한 번씩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늘상 있는 거다. 그래서 조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는 이제 약세거든요. 20%는 이제 작년 2월, 3월에 이제 큰 폭이 떨어졌을 때, 약 뭐 4년 만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보통 한 1년 말이나 2년 정도 한 번씩 오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또 시장에 나타났는데요. 조정은 마무리됐고 상승의 재개가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맞는데요. 백신의 보급 속도가 개선되고 있고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좀 안정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난 다소는 긍정적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재개 관련 주식, 사실 펀드 스트레스 탑리는 이거를 사실 작년 6월, 7월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관련된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주식을 좀 더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7.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S&P 500이 고작 0.3% 올라갔거든요. 에너지 주식이 올해 12.58%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역시 이제 유가의 상승에 가장 복제가 되겠죠. 한편 이제 모건스탠레이 마이크로슨도 금리 상승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제 금리의 상승은 성장주보다 가치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확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JP 모건이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빵 주식이 너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적으로 빅테크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될 시기라면서 약간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가 되면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JP모건에서 빵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라라는 얘기는 좀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이 요즘 핫하다고요? 네. 요즘 이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주식이 많이 핫한 것은 여기저기서 이제 보안된 해킹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연방 정부에 대한 공격 등 여러 차례 있었고, 뭐 연말 연초면 늘상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되면서 클라우드를 통한 소위 재택근무라는 거 환경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것 쪽에서의 보안 이런 환경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까 수많은 개인 정보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구글에 들어가건 애플에 들어가건 요즘 네이버에 들어가건 어딘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번 유출됐을 경우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환경에 기업이나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바이든 당선자가 또 연설하면서 소위 1조 9천억 달러 얘기하면서 100억 달러 정도를 정부 예를 들어 페드 연방 정부의 IT라든가 사이버 보안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도 늘려야 된다, 전문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마 뉴스를 여러 번 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지금 그런 쪽에 관련돼서 늘어나는 거죠. 커넬리티스라는 곳에서는 올 한해 사이버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들어봄직하는 것들이 사이버 아크라든가요, G스케일러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텔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세 개나 수많은 회사들이 각각의 특징적인 점이 있겠으나 보통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아마 웬만한 분들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 이제 피한 것들이 ETF-가 관련된 것인데요. ETF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 ETF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핵. HCK인데요.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가는 사상치 효과. 오늘 하여튼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주식이 아름다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나 ETF, 핵이라는 ETF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로쿠와 퀄컴 그리고 오랜만에 치폴레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JP모건에서 로쿠의 의견을 매수로 얘기하면서 475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주가는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로쿠는 대표적인 어떤 창조적, 파괴적 산업이라고 얘기할 거 있거든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컴은 누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주가는 사상치 효과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를 얘기하면서요. 150에서 190달러로 또 상향했습니다. 치폴레는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또 목표 주가를 제시했네요. 1650달러를 제시하면서 역시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펠라톤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UBS는 아예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줬지만 매도 의견 내면서 소위 이 부분의 차이는 결국 이거죠. 펠라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아니면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딱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 즉 일상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다시 집에 가느냐 아니면 집에서 계속 운동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논점의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지금 올해 계속 갈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펠라톤은 아주 탑피부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이거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모처럼 투자기를 바꾸는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모처럼 좀 주가가 크게 안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모처럼 반등한 이번 주 시장의 출발은 좋았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혜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